오늘은 모비율의 추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비율과 그다음에 표본 비율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모비율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듯이 모비율을 표본 비율을 통해 추정하기 위해서 또 신뢰 구간이 존재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는 것과 공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보시면 이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에서 다 값들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앞에서 확인했던 것이 P의 햇에 우리가 기대값이, 그죠? 기대값이 모비율과 같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어떻게 됐죠? M분의 PQ였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과정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들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자리에 표본의 비율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1.96은 설명드렸듯이 표를 통해서 주어지는 값이 되겠습니다. 값이 되고 신뢰 수준에 따라서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원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들어갔죠. 자, 이때는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비율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모비율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비율을 모를 때는 표본 비율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에 n분의 p hat qs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고요. 당연히 99%가 되면 이 값이 커지겠죠. 자, 커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표본 비율을 통해서 모 비율을 추정을 하게 될 때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모 평균을 추정할 때랑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P는 모 비율은 표본 비율의 평균 값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95%의 신뢰 구간과 99%의 신뢰 구간은 동일하게 외워주시는데 그 외울 때는 당연히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을 할 때의 신뢰 구간과 동일한 방법으로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값들을 외워주시면 자연스럽게 신뢰 구간은 길이를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도시 주민 400명을 이미 추출하여 프로 야구 중계 시청률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 400명은 모집단이 아니라 주민들 중에 400명 일부를 추출한 거죠. 그래서 이 값이 n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이 도시 전체 주민의 프로야구 중계 시청률 P의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구하였더니 이 P는 모비율입니다. 모비율의 신뢰 구간을 구한 거죠. 모비율을 알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이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실제로는 여기가 뭘 구했었냐면 P 햇을 통해서 이 신뢰 구간을 구했겠죠. P 햇을 통해서. 그런데 이미 추출된 400명 중에서 프로야구 중계를 시청한 주민은 몇 명인가? X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P 햇을 알게 된다면, 그죠? P 햇을 알게 된다면 400분의 X가 되는데 지금 우리의 질문은 이 X를 구하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P 햇을 어떻게 구할까요? 물론 여기서 이제 이 식에다 집어넣고 복잡하게 계산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 구간이 나올 때 P 햇에서 어떤 값을 뺐고 P 햇에서 어떤 값을 더했기 때문에 실제로 P 햇은 이 값과 이 값의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P 햇은 자, 이 둘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둘을 더해보니까 0.4가 되겠네요. 0.4. 그죠? 그래서 0.2가 되겠네요. 0.2가 되니까 10분의 2가 되나요? 아니면 400을 그냥 올려서 x를 구해도 되겠네요. 자, 400에다가 10분의 2를 곱해주시면 80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는 실제로 프로야구 중계를 시청한 주민은 몇 명인가? 8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들에 적용을 시키는데 그 공식이 복잡한 변형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주어진 값들이 어떤 값을 의미하는지, 그죠? 그러니까 도시 주민 400명 할 때 저 400명이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뭐 시청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시청한 주민이 뭘 의미하는지 그걸 알아서 통계적인 식으로만 표현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해결하는 방법은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한 가지 주제를 더 소개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허용 표본 오차라고 있습니다. 가끔 시험에 다뤄지는데요. 표본의 크기가 n일 때 추출되는 표본에 따라 P의 해석 값은 실제로는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 비율이 있지만 표본 비율은 뽑는 방법, 언제 뽑느냐, 어떤 사람들 물어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P 해석 기대값이 모 비율과 같긴 하지만 P 해 자체가 모 비율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루트에 n분의 P Q이 있습니다. 여기에 Q는 1 빼기 P이죠. 자, 이 위에 있는 식을 완전 제곱의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차피 P는 우리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니까 이차함수처럼 생각을 하시면 이 부분을 요런 이차함수 0하고 1이죠. 그럼 2분의 1일 때 최대가 되겠죠. 그렇게 유도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P 해시 2분의 1일 때 이 값은 최대가 됩니다. 그럼 2분의 1을 집어넣어 주시면 실제로 여기에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4n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이 값의 최대값은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가 그때 최대 허용 표본 오차라는 것은 원래 앞에 있는 신뢰 수준에 따라 붙는 이 값까지 곱해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모 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 차이의 최대치입니다. 최대치.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날까? 그 최대 허용 표본 오차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를 외워야겠지만 그 결과가 나오는 과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95%의 표본 오차는 1.96의 루트의 4n분의 1이 되고요. n은 표본의 개수겠죠. 신뢰도 99%는 2.58의 루트의 4n분의 1이 되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이 값 1.96과 2.58은 어떤 표가 어떤 식으로 자료를 주어지냐에 따라서 1.96이 되기도 하고 뭐 2가 되는 경우도 학생들이 보셨죠. 그래서 꼭 문제 주어진 값을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듈의 추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최대 허용 표본 오차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용어를 기억해 주시고 문제가 주어졌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통계적인 표현으로만 수정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